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화장실 쪽에서 뭔가 바삭, 바삭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쥐소리인가? 벌레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면 세상에 우리 집 고양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화장실 모래를 맛보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 이거 우리 애가 드디어 미식의 새로운 경지에 눈을 뜬 걸까요? 아니면 나는 돌멩이다. 최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에이, 어리니까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어넘기시는데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동, 절대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의 냥이가 온몸으로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대체 왜 고양이는 맛도 없는 모래를 먹는 걸까요? 그 비밀을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모래 미식가, 냥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랑, 아니, 제보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의 기본 스펙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고양이는 뭐다? 네, 바로 육식동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작은 사냥꾼이죠. 뾰족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 엄청난 순발력까지. 이 친구들은 원래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진화했어요. 흙이나 모래는 메뉴판에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왜 이런 본능을 거스르고 뜬금없이 모래 먹방을 찍는 걸까요? 고양이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엔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새벽 5시 우다다는 사냥 본능의 발현이고 꾹꾹이는 엄마 젖을 빨던 아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의 재현이죠. 그렇다면 모래 먹기는 이건 단순한 습관이나 장난이 아니라 고양이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언어를 함께 번역해 봅시다. 자, 고양이가 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행동, 이걸 전문 용어로 이식증 피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흙이나 종이, 플라스틱 등을 강박적으로 먹는 행동을 말해요. 고양이의 이식증은 보통 비닐봉지 씹기, 전선 물어뜯기, 스펀지 먹기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 모래를 먹는 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들과 달리 화장실 모래는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라 집사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정 종류의 모래는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다 한두 번 맛보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식증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혹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치는 고양이의 절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냥이가 모래 그릇에 머리를 박고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귀여운 녀석하고 사진 찍을 때가 아니라 즉시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이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몸도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이 갑자기 당기는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특정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부족할 때 본능적으로 흙이나 모래에서 그 부족한 영양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야생의 동물들이 흙을 핥아먹으며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처럼 고양이에게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만약 지금 먹이는 사료가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거나 혹은 특정 질환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비싼 사료 먹이는데 무슨 영양결핍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싼 사료가 모든 고양이에게 100% 완벽한 영양을 제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고양이의 나이,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는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서 모래를 먹는 행동은 어쩌면 현재의 식단에 대한 고양이의 솔직한 리뷰일지도 모릅니다. 영양 결핍 중에서도 수의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철분과 같은 특정 미네랄의 부족입니다. 철분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만약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식증입니다. 실제로 고양이 빈혈 환자들 중에서 흙이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화장실 모래를 핥거나 먹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철분이 부족할 때 소의 맛이 나는 음식을 찾거나 얼음을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또한 철분 외에도 비타민 B1, 티아민, 나트륨, 타우린 등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모래 먹방이 시작되었다면 혹시 우리 애가 빈혈은 아닐까? 혹은 사료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가? 라는 의심을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영양 결핍 외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질병의 신호입니다. 고양이의 이식증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빈혈도 물론 질병의 일종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병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은 식욕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아무거나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에 영향을 미쳐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죠.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묘가 갑자기 모래를 먹기 시작했다면 이런 질병의 가능성을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 전문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생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곧 포식자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먹는 것과 같은 이상 행동이 우리가 유일하게 알아챌 수 있는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 애가 아프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양이의 이식증과 가장 흔하게 연관되는 질병은 빈혈, 그리고 만성 신부전과 같은 신장 질환입니다. 빈혈은 그 자체가 질병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심각한 질병의 2차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는 속이 메스껍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씹거나 먹으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제를 찾듯이 말이죠. 또한 신부전이 진행되면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 질환이나 췌장염, 위장관에 기생충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가 모래를 먹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비상 신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동물병원 방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원인, 바로 정신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고양이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식증이라는 이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것처럼 고양이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언가를 씹거나 먹는 행동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강박행동, 컴펄시브 디저더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행동이 나중에는 그 행동 자체에 중독되어 멈출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래를 먹는 행위가 일종의 마음의 위안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병원에서 건강에는 이상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 다행이다. 그럼 그냥 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우리 집사들이 고양이 심리 상담사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냥이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결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양이 세계의 스트레스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매일 먹고 자고 팔자 좋아 보이지만 고양이의 세상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갔거나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왔거나 심지어 화장실 모래나 사료 그릇의 위치를 바꾼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족의 등장은 고양이에게 큰 사건이죠. 아기가 태어났거나 새로운 반려동물, 특히 다른 고양이를 입양한 경우 기존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집사의 생활 패턴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집사가 바빠져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놀아주는 시간이 줄어들면 고양이는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집 안에서 큰 소리가 자주 나거나 낯선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도 예민한 고양이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고양이가 모래를 먹는 행동은 집사야, 요즘 내 주변이 너무 혼란스러워. 나 좀 안심시켜줘 라고 보내는 불안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앞서 말한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깊은데요. 바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해서 모래를 먹는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고 탐색하고 무언가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이런 본능을 충족시킬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죠.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장난감, 자극 없는 일상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극심한 권태와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양이는 스스로 자극을 찾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심심하면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요. 모래를 파헤치고 굴리고 맛보는 행위가 고양이에게는 일종의 놀이이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넘치는 젊은 고양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외동묘에게서 이런 행동이 자주 관찰됩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무기력하게 있다가 뜬금없이 모래를 먹는다면 그것은 집사야, 나 너무 심심해. 나랑 좀 놀아줘 라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사냥놀이 부족은 고양이의 정신 건강에 생각보다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냥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애는 장난감 던져줘도 시큰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마도 놀이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냥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냥감처럼 움직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싯대 장난감을 새나 곤충처럼 날아다니게 하거나 쥐돌이 인형을 소파 밑에 숨겼다가 나타나게 하는 등 고양이의 호기심과 사냥 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잡았다 하는 성공의 경험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실컷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잡지 못하면 고양이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죠. 놀이의 마지막에는 항상 장난감을 잡게 해주고 그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것으로 사냥 성공을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이렇게 집중해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스트레스와 지루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 때문에 시작된 모래 먹기라면 이 사냥놀이가 최고의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심각한 원인들과는 달리 정말로 별것 아닌 이유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5번째 이유, 아기 고양이의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기 고양이들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한 탐험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일단 입으로 가져가서 이게 뭐지? 먹는 건가? 하고 확인해보는 시기죠. 마치 아기들이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화장실 모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질감, 새로운 냄새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두 알 맛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기심과 이식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두 번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래를 먹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사료보다 모래를 더 찾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기 고양이는 성묘보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소량의 모래 섭취도 위험할 수 있으니 호기심으로라도 먹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제지하고 안전한 다른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려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째 이유는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래 자체가 맛있어 보일 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최근에는 고양이의 기호성과 안전을 고려해서 다양한 재료로 만든 모래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컴벨트 모래나 콩비지로 만든 두부 모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천연 성분 모래들은 고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부 식탐이 강한 고양이들에게는 이거 혹시 새로운 종류의 간식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모래는 그 모양이나 냄새 때문에 간식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천연 모래들은 소량 섭취했을 경우 대부분 변으로 배출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량 섭취할 경우 당연히 소화불량이나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고양이가 유독 두부 모래나 옥수수 모래에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모래 자체의 냄새나 성분이 원인일 수 있으니 냄새가 없는 벤토나이트나 카사바 모래 등 다른 종류의 모래로 교체해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고양이가 모래를 먹을 때 가장 걱정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벤토나이트 모래를 먹었을 경우입니다. 벤토나이트는 점토의 일종으로 수분을 만나면 강력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소변을 단단한 감자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집사들이 청소하기에 매우 편리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래 중 하나죠. 하지만 이 강력하게 굳는 성질이 고양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벤토나이트 모래를 섭취하게 되면 이 모래가 위나장 속의 수분과 만나 그대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고양이의 좁은 장 속에 시멘트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소화기관을 막아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폐색은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의 경우 장이 더 좁고 약하기 때문에 단 몇 알의 벤토나이트 섭취만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선택한 모래가 우리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벤토나이트가 몸속에서 굳는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벤토나이트의 주성분인 몬모릴로나이트는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부피의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죠.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항상 침, 위액, 장액 등 수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알갱이가 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주변의 모든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순식간에 끈적끈적한 진흙 덩어리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작은 양이라면 어떻게든 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덩어리가 커지면 장의 연동 운동만으로는 도저히 밀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음식물과 소화액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고양이는 구토, 극심한 복통,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급격히 상태가 나빠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하고 있고 모래를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지금 당장 다른 종류의 안전한 모래로 교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집사의 작은 선택이 고양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이의 모래 먹방을 발견한 집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소리부터 지르기 전에 침착하게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관찰일지 쓰기입니다. 그냥 모래 먹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모래를 먹는지, 식사 직후, 집사가 외출했을 때, 새벽 시간 등 얼마나 자주 먹는지, 한 번에 대략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모래를 먹을 때 다른 이상 행동, 구석에 숨기, 과도한 그루밍을 동반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메모해 두세요. 또한 최근에 있었던 환경 변화, 이사, 새로운 가구, 새로운 가족 등 식단의 변화 사료나 간식 변경가 있었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이 관찰일지는 나중에 동물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에게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집사의 관찰 기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신체적인 것인지 심리적인 것인지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 애가 모래를 먹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최근에 이사한 후부터 하루에 2번에서 3번, 주로 제가 없을 때 모래를 먹는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관찰일지를 쓰는 것과 동시에 집사가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기입니다. 제발 좀 더 지켜보자거나 인터넷 검색해보니 괜찮다던데 하는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고양이가 모래를 먹는 것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나 신장질환 같은 병들은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과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하는 것의 예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관찰일지를 보여주고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빈혈 수치,
신장 수치, 간 수치 등 내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 비로소 이건 행동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의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집사 스스로 원인을 단정짓고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신체적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원에서 신체적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집사가 직접 해결사로 나설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식단 점검 및 변경입니다. 혹시 모를 미세한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죠. 현재 먹이고 있는 사료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 원료가 무엇인지, 필수 영양소인 타우린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저가형 사료나 성분이 불분명한 사료를 먹이고 있었다면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고품질의 주식 사료로 바꿔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한 특정 영양소, 특히 철분 보충을 위해 소고기나 닭간 같은 자연식을 소량 특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음식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사료만 먹는 고양이라면 수분 섭취를 늘리고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습식 사료를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을 바꿀 때는 갑자기 바꾸면 고양이가 설사를 할 수 있으니 기존 사료에 새로운 사료를 조금씩 섞어주면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갖고 서서히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이식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어쩌면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모래로 교체하기입니다. 만약 지금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고양이가 아직 모래를 먹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다른 종류의 모래로 바꾸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벤토나이트의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죠. 대안으로는 옥수수나 두부, 카사바, 나무 등으로 만든 천연 모래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 모래들은 고양이가 소량 섭취하더라도 몸속에서 굳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두부나 옥수수 모래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오히려 고양이의 식욕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 우리 고양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모래를 교체할 때도 사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 화장실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아 배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쓰던 모래 위에 새로운 모래를 조금씩 뿌려주면서 익숙해지게 하거나 화장실을 하나 더 두고 새로운 모래를 부어주어 고양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스트레스와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 풍부화 프로젝트입니다. 고양이가 사는 공간을 좀 더 흥미롭고 안정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직 공간의 확보입니다. 캣타워나 캣폴 혹은 선반을 설치해서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집 안을 내려다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높은 곳은 고양이에게 안전한 피난처이자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또한 창밖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해 창가에 편안한 쿠션이나 해먹을 마련해주고 새 모이대를 설치해 캣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숨집이나 박스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집안 곳곳에 마련해주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집사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냥 놀이 시간을 매일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하루 15분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고양이에게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만으로도 고양이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은 고양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쯤에서 집사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우리 애는 그냥 좀 특이해서 그래 라는 생각입니다. 고양이 커뮤니티에 가보면 우리 냥이는 비닐을 핥는 게 취미예요. 우리 애는 박스 뜯어 먹는 걸 좋아해요. 와 같은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상 행동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들을 단순히 개성이나 취향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특이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는 것은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 모래 먹기처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특이한 취향으로 존중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사들은 고양이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특이함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현명한 눈을 기르는 것이 집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모래 먹방은 결코 웃고 넘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양결핍, 질병, 스트레스, 지루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며 집사에게 보내는 간절한 SOS 신호이자 사랑과 관심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모래를 먹고 있다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세요. 둘째, 망설이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신체적인 문제를 확인하세요. 셋째, 신체에 이상이 없다면 식단을 점검하고 안전한 모래로 교체하고 놀이와 수직 공간을 통해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양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노력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이상 행동은 집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그들만의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고양이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곁에 이 작고 푹신한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화장실 모래를 먹는 기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결국 집사, 나를 좀 더 알아줘 라는 마음이 깔려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고양이의 언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냥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걱정 많은 집사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냥이와 10분 더 놀아주기로 약속하실 분, 댓글에 약속이라고 힘차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냥신냥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